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말이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깊은 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불빛에 눈을 맡기고 카페인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생체 리듬의 지휘자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는 습관은 이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이 섬세한 생체 리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제멋대로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나 신진대사 같은 중요한 기능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거나 매일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우리 몸은 언제 쉬고 언제 활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상쾌하게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처럼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활력과 상쾌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잠들기 전 나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우리 몸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끄는 과정이 필요하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들은 잠시 멀리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기기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뇌를 자극해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편안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독서나 가벼운 명상도 좋은 선택이죠. 이러한 일관된 루틴은 우리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는답니다. 쇼펜하우어는 잠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얻는 일시적인 해방이자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추구하려는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낮 동안 외부 세계의 요구와 욕망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지쳐버린 우리의 의지가 잠시 멈추고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실천법들은 바로 이러한 해방과 회복의 과정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도구들이었음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시선으로 볼 때 잠은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잠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깊고 편안한 잠은 고단했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장 숭고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실천법들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넘어서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고 사랑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근원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매일 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잠은 마치 하루의 작은 죽음과도 같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재탄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 놀랍도록 풍요롭고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마음 깊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생기 있고 활력 넘치게 만드는 현명한 에너지 관리법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낮잠과 카페인의 지혜로운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짧은 낮잠은 분명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상적인 낮잠은 20분 내외로 깊은 잠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짧고 가벼운 휴식을 통해 뇌를 리프레시하는 느낌이랄까요?
오후 3시 이전에 낮잠을 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가 숙면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편안한 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활동적인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휴식을 갈구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운동의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 격렬한 운동은 몸을 흥분시키고 체온을 높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 혹은 이른 저녁에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탐색한 이 실천법들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넘어섭니다. 이는 마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이자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죠. 잠은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적인 가치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이완시키고 조용한 독서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의지가 잠시 쉬어가고 영혼이 재충전되는 과정과 다름없습니다.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 이 모든 실천은 우리를 억압하는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번뇌로부터 잠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잠은 고통과 번뇌를 잊고 자신을 재정비하여 다음날 새로운 의지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과정인 셈이죠. 이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지적인 충격과 함께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안겨줍니다. 잠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하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역설하는 것이죠. 결국 현대인의 고질적인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로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실천법들은 단순한 팁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이자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근원적인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매일 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잠은 마치 하루의 작은 죽음과도 같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재탄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분명 놀랍도록 풍요롭고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고 충만한 휴식이 되기를, 그리고 그 휴식이 여러분의 찬란한 낮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